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김종승 교수님 연구실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안주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세미나에 지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본 발표에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척 수액 내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감지할 수 있는 형광체를 활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 주제 및 결과를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아직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중증 질병 중에서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그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가장 흔한 퇴행성 신경계 내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1907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의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치매 증상의 약 55%에서 70%의 케이스를 알츠하이머병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브레인 내에서의 시냅틱 디스펑션이 발생하고 또 신경세포 자체에 사멸이 발생하면서 그 병리적 현상으로 인지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65세 이상의 연령층부터 그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65세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통계됩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알츠하이머 병은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츠하이머 병은 정말 다양한 행동적, 정신적 이상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는 브레인 내 뉴로널 로스나 시냅틱 디스펑션이 브레인의 어떤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다방면으로 어떤 인지 장애, 기억 손실, 뭐 언어, 행동, 감정 등등 어, 거의 대부분의 인지 기능에서의 결함을 보이게 되고 점차 일상생활을 넘어서 기초 생리 활동까지 어려움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이 처음 보고된 이래로 벌써 100년이 한참 넘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질병에 대한 완벽한 병리 진단 방법이 없으며 그리고 또 그 근본적인 치료책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뭐 바이오젠 같은 최근 어떤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뭐 안티바디 기반의 어떤 드럭들이 개발이 되면서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치료책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그런 치료책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질병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 또 어떤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의 최우선 과제로서 알츠하이머 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위해서 알츠하이머 병의 그런 병리적 바이오 마커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적 마커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일반적으로 병리의 진행 어떤 과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점은 저희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을 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인지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질병을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심각한 인지 장애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 약 10년에서 20년 이전부터도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되면 어, 어떤 뇌 부위나 아니면은 이제 뇌와 연관된 뇌척수액 혹은 그 인근의 바이오 플루이드에서 여러 가지 아밀로이드성 단백질의 퇴적 및 그에 따른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반적으로 뇌척수액 CSF 내에서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떤 레이쇼 혹은 이제 콘센트레이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브레인 내부에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체가 플라그의 형태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부위를 기반으로 해서
염증 반응이 동반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마이크로글리아 셀이나 아트로사이트의 이제 액티베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른 어떤 그 병변 부위에 뉴로널 셀의 이제 글루코스 대사의 감소가 나타나서 그것들이 이제 FDG 펫 같은 것들로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러한 대사의 감소에 따라서 어떤 뉴런 셀의 셀 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어, 뭐 이 원인으로서 이제 뉴런셀 내부에 있는 어떤 타우 단백질들의 하이퍼포스포릴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포스포릴레이션 된 타우가 마찬가지로 이제 뇌 병변 부위 혹은 이제 뇌척수액 같은 바이오 플루이드에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뉴런셀에 사멸이 발생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인지 기능의 장애가 관측이 되고요. 그에 따른 어떤 MRI 측정 등에서 어떤 히포캠퍼럴 볼륨의 감소 아니면 브레인의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변하는 등이 이제 환자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병리가 충분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흔히 저희가 어 완전히 치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이 아주 초기에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게 되기 훨씬 이전부터 CSF나 이런 바이오 플루이드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떤 발현 혹은 이제 브레인에서 축적되기 시작하는 그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아밀로이드성 단백질을 포착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기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어, 아, 어,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이라고 하는 이제 전구체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은 이제 뉴로널 멤브레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클리비지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알파 시크리테이즈에 의해서 클리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 비정형의 단백질을 형성하지 않고 특정한 셀룰러 시그널링에 의해서 활용되거나 혹은 이제 쉽게 어, 밖으로 배출되는 어,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베타 시크리테이즈 혹은 이어서 이제 감마 시크리테이즈 콤플렉스에 의해서 이러한 APP가 클리비지가 된다면 여러 생성물도 생성하지만 그에 대한 가장 주요한 바이프로덕트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형성되고요.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리전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 특유의 어떤 소수성 표면을 갖는 특징으로 인해서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끼리 빠르게 응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단량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가 수 개에서 수십 개가 엉겨붙은 올리고머의 형태를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올리고머가 더 엉겨붙어서 이제 긴 섬유 형태인 피브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피브릴들이 엉겨 붙여서 어떤 셀 크기 정도의 아밀로이드 플락을 최종적으로 형성하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어느 정도 초기 단계가 초기 단계가 지난 이후에는 이러한 플락이 브레인 부위에 충분히 축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진단 방식은 이렇게 두뇌부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라 플락을 이제 펫 이미징을 통해서 그 브레인 내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축적됐는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진단 방식에는 이보다도 더 앞선 시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바이오 플루이드를 통해 배출되는 이러한 비교적 수용성의 특징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이제 단량체 혹은 이제 올리고머를 이 바이오 플루이드 내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치매 진단 방식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츠하이머병처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고 또 발병 이후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긴 무증상의 병리 기간을 이제 갖는 경우에는 그 질병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는 그러한 방식보다도 아직까지 그 무증상 기간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예 이 병이 걸리지 않은 일반, 정상인들로부터 구분해내는 작업이 가장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의 진단을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어떤 스크리닝 방식의 진단이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집단에서 만약에 4명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으나 그 병리의 단계가 이제 무증상 단계여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이미 브레인이나 바이오플루이드의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시작됐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밀로이드 펫을 찍거나 CSF 검사를 한다면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이 현재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펫 이미징이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100만 원을 호가하고, 국외에서는 2, 300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까, 이처럼 고비용이고, 또 이제 그런 라디오 액티브한 물질을 인젝션해야 하는 이런 침투성이 높은 진단 방식을 혹시나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을까 하는 마음에 검사하는 경우는 단언컨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 병리가 조금 진행되어서 아주 경미한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도 그 어떠한 인지기능이 사실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치매로 의심해서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 검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인지기능이 진행이 돼서 본인 스스로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보호자 등의 주변인들이 알아채서 그 현재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경우 진단을 시작하는 경우가 현재로서는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고요. 이때 어떤 이제 질의응답, 어떤 행동 검사, 그리고 보호자의 자문 등과 더불어서 이제 좀 더 정밀하게는 이제 펫 이미징과 MRI 측정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질병의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러한 진단 방식은 여전히 고비용, 그리고 이제 펫 같은 경우는 수개월간의 예약 및 대기 시간 등이 소요됨에 따라서 많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이 완전히 어, 판정이 받는 과정까지에는 굉장히 증상에 의존적인 진단 방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상적인 치료나 아니면은 이 질병을 미리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조기 진단의 개념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진단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방식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밀한 진단 방식보다도 그러한 펫이나 MRI 같은 정밀 진단 방식에 앞서서 이러한 아직 알 수 없는 이 집단 내에 그런 무증상의 환자들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어떤 바이오플루이드 에세이 기반의 값싸고 빠른 진단 방식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무증상 혹은 이제 극미한 경도인지 장애만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건강검진, 루틴한 건강검진이나 혹은 이제 본인이 혹시나 해서 간편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진단책이 개발될 수 있다면 그 환자들을 먼저 이제 솔팅을 하고 그 다음에 펫이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미 어느 정도 경과가 진단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이제 병리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뭐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치료책이나 혹은 예방책들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서 알츠하이머 병을 정확하게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알츠하이머병 진단책 개발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이미 어떤 글로벌 파마들에서 혹은 어떤 분석 회사들에서 이러한 조기 진단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나 아니면 CSF 내에 존재하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라 아니면은 포스폴레이션 타우 등의 바이오 마커들을 디텍션해서 이러한 알츠하이머 병이 현재 무증상 단계인지 혹은 이제 조기 단계의 환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 바이오 마커들이 사실 이러한 바이오 플루이드 내에서 거의 많으면 이제 피코몰, 나노몰 그리고 이제 피코몰 수준의 농도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마커들을 센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어떤 셀렉티비티랑 센시티비티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발되거나 상용화된 대부분의 진단, 이러한 바이오플루이드 진단 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안티바디 기반의 그런 센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개발 단계 혹은 이러한 진단을 진행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또 컴플렉스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진단 비용 자체가 사실 물론 펫이나 MRI보다는 싸지만 저희가 이러한 바이오 플루이드를 활용해서 값싸고 빠르게 스크리닝을 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더 빠르게 이러한 바이오 플루이드의 마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기화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스몰 몰레큘 기반의 이제 올가닉 플로로센스 다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센싱하고 이를 이제 바이오 플루이드에 적용을 해서 그러한 바이오 마커들을 어떤 직간접적으로 센싱을 할 수 있으면 이러한 바이오 플루이드를 활용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시스템을 이제 기존의 안티바디를 이런 스몰 몰레큘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 연구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이제 센싱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CSF 등의 바이오 플루이드 내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센싱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몰 몰레큘을 활용하게 될 경우 우선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빠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실험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고 간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상적인 진단 키트 형식으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급도 용이하고,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해서, 어떤 무증상 환자들 혹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루틴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프리뷰스 리서치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계열의 어떤 비정형 단백질을 센싱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스몰 모레큘 프로브를 개발해 왔었고요. 그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종류의 프로센스 다이를 만든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에 대해 스크리닝을 하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퀴놀린이 다이옥사보린 모이어티와 콘주게이션 된 이러한 형태의 프로브를 만들었고요. 이것이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에 대해서 높은 바인딩 어피니티와 센싱 어빌리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솔루션 상에서의 실험을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에 특히 22개의 단량체가 엉겨붙은 이제 22머의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에 대해서 높은 센싱 어빌리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어서 이러한 올리고머가 추가적으로 응집돼서 이제 피브릴, 이어서 플라크의 형태로 띄었을 때 이러한 형광이 팬칭되면서 올리고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형광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컴파운드는 최초 이러한 브로모키놀린의 스트럭처에서 알데하이드 포뮬레이션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이옥사보린과의 알돌 콘덴세이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컴파운드를 활용해서 우선은 솔루션 상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에 대한 센싱 어빌리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연구실 내에서 단량체에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 그리고 피브릴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실험 프로세스를 좀 옵티마이즈를 하였고요. 그래서 모노머와 이제 올리고머, 피브릴을 이제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우선 템 이미지를 통해서 이 각각의 아밀로이드 베타 스피시스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본 결과, 템 이미징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이 형광체와 세퍼레이티드 된 상태에서 인큐베이션을 시키고 혹은 코 인큐베이션을 하면서 이 형광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아밀로이드 베타만을 따로 응집을 시키면서 각각의 타임 포인트마다 형광체를 넣어서 이 플로센스 인텐시티를 확인해 본 결과 최초 이제 0시간 지점부터 2시간까지 형광 인텐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시간까지 점차적으로 형광이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일반적인
베타시트,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 센서인 사이오플라빈 T와 비교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개발된 프로브는 이제 초기에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의 콘센트레이션이 급증하는 초기 단계에서 형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반면에, 사이오플라빈 T는 추후 아밀로이드 베타가 피브릴의 형태로 충분히 메이처 되었을 때 형광이 어, 피크를 찍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형광체를 동시에 섞어서 코 인큐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형광의 변화를 추적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제 프로브는 초기 단계에서 형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이오플라빈 T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메이처되는 것에 맞춰서 증가하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속도는 이제 온도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온도를 각각 20도 혹은 50도를 추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높은 온도에서는 이러한 형광 변화가 빠르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반면에, 낮은 온도에서는 올리고머의 형성과 이제 피브릴로의 이제 응집이 속도가 느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량도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형광체가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셀렉티비티를 갖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다양한 종류의 아밀로이드 베타 스피시스, 그리고 이제 생체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포텐셜 인터피어런츠와의 셀렉티비티 어세이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아밀로이드 베타 40 그리고 42를 포함해서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 종들의 어, 각각의 스피시스를 만들어서 플루로센스 인텐시티의 그러한 비교를 해본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 42 올리고모에 대해서 가장 높은 플루로센스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42 피브릴 이제 모노모, 그리고 이제 40 피브릴 모노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텐시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타시트를 갖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테인 아날라이트, 그리고 메타라이온, 아미노액시드, 그리고 사이올 계열의 여러 바이오 몰레큘들과의 셀렉티비티 어세이를 진행해본 결과, 올리고모릭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해서 가장 높은 플루센스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올리고모에 대한 센싱 어빌리티는 이 프로브가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에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에 기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를 확인해 본 결과, 어, 약 300 나노몰 스케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모노모와 피브릴과 비교를 해본 결과, 모노모와 피브릴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루이드나 옵티컬 이미징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센시티비티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나노몰 스케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에 대한 떤 바인딩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고자 이와 같은 매핑 어세이를 진행을 해 본 결과, 전체 아밀로이드 베타 프래그먼트 중에서 이 하이드로포빅한 센트럴 레지온, 그리고 이제 C 터미널 레지온에 대한 바인딩 센싱 어빌리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각각의 포인트는 어, 이 아밀로이드 베타 전체 프래그먼트에서 가장 하이드로포빅한 부분들이고, 또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올리고모를 거쳐서 피브릴로 넘어갈 때 이제 이 단백질 구조의 안쪽으로 이제 감춰지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아밀로이드 베타 피브릴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고요. 그래서 이 형광체가 올리고모에만 높은 형광을 갖고 피브릴로 갈수록 형광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 종 중 이 형광체가 어떤 올리고모에 센싱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몰레큘러 웨이 커프 필터를 활용해서 각각 100kDalton에 넘는 100kDalton 이상, 100kDalton 이하의 올리고머를 세퍼레이션 한 다음에 이 형광체를 쳐서 형광 인텐시티를 비교해 본 결과, 100kDalton 이상의 올리고머에서 더 높은 형광 인텐시티를 갖는 것으로 보아서 약 22개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량체가 붙어 있는 올리고머 종들에 대해서 이제 형광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옵티컬 이미징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피브릴과 올리고머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아밀로이드 베타 스페시스 사이에서 완전히 온오프 수준의 형광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옵티컬 이미징의 가능성은 비교적 좀 낮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이제 각각 5XFAD TG 마우스 모델과,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디시즈 페이션트의 브레인 샘플을 얻어서 optical 이미징을 해본 결과 어떤 특정하게 올리고머만을 센싱한다는 결과는 얻지 못했고 전체적인 토탈 아밀로베라 어마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이로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이제 인비보 이미징도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브레인 내에 아밀로베라 어큐뮬레이션이 많을수록 이러한 형광 인텐시티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프로브의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인 이 형광체를 활용해서 바이오 플루이드 내에 어떤 그러한 에밀로이드 바이오 마커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실제 현재 알츠하이머 병의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완전히 인지 장애가 충분히 발생하게 된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시아 그룹의 이제 CSF 샘플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군의 이제 CSF 또한 이제 대조군으로 얻어서 이런 바이오 플루이드를 활용한 키네틱 어세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 아주 간단한 방식의 키네틱 어세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CSF를 우선은 이 CSF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이제 엘라이저를 통해서 먼저 판단을 한 뒤에 이 CSF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저희 형광체를 처리를 하고 앞선 솔루션 테스트에서 진행을 한 것처럼 이 CSF 내에 이 형광체를 처리를 하고 이제 흐지니우스하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추가로 첨가를 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키네틱스를 확인을 해본 결과 최초 0시간 지점에서의 형광 인텐시티,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인큐베이션 한 이후에 형광 인텐시티의 그 형광 변화 값을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코그니티브 노멀 그룹에서는 형광 인텐시티의 변화가 비교적 나타나는 반면에, 이제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룹과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시아 그룹에서는 이제 2시간 인큐베이션을 한 이후에도 형광의 인텐시티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현재 MCI 단계를 이제 코그니티브 노멀 그룹과 구분할 수 있다는 어떤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형광 변화 값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한 마커인 이제 ATN, 아밀로이드, 그리고 이제 타우, 그리고 이제 어떤 뉴로널 필라멘트 마커들과 비교를 해본 결과 각각 유의미한 콜릴레이션을 갖는 것을 통해서 현재 이러한 형광 변화 값이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활용의 툴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QOB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의 셀렉티브한 형광 프로브를 개발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프로브를 활용해서 실제 환자의 내적 수액 샘플을 활용해서 그 키네틱 어세이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셀프 어셈블리의 키네틱스 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량을 통해서 이 환자의 어떤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스테이트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펫이나 MRI 그리고 이제 뇌척수액 검사 등에 앞서서 이러한 간단한 방식의 이제 인비트로 어세이 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 어떤 검사에 앞선 어떤 스크리닝 실험으로서 진단 방식으로서 알츠하이머 병의 조기 진단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저희 김종승 교수님 지도하에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 멤버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연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실험 진행 과정 중에 이제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의 이제 이건호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매핑 에어세이나 이제 옵티컬 이미징 실험 단계에서 연세대학교 김영수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저희 김종승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